지도와 GPS를 이용해 목적지를 찾아가는 자율주행. 직접 가지 않아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명소의 풍경.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공간정보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간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공간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과 함께 공간정보 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모르는 지역을 갈 때면 일일이 지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길이 더 복잡해졌죠. 초행길에 내비게이션마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요즘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의 위치는 물론 주변의 맛집 정보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삶이 편리해진 데에는 공간정보의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간정보의 기술 어디까지 왔을까요?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일반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접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명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토에 관한 지리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국가기관이고요. 현재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입니다. 1974년도 처음에 출범을 할 때는 국립지리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2003년도에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국토지리정보원의 주된 임무는 국토의 위치를 결정하는 임무, 그다음에 국가의 지도를 제작하는 임무, 그리고 우리 국토에 대한 조사, 지명들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수원 영통구에 있습니다.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에 오시면 몇 가지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을 보시면은 이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동여 지도를 만든 고산자 동상이 있습니다. 김정호 선생 동상이 있고 그래서 이 기관이 대한민국의 지도를 만드는 기관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위치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원점, 경위도 원점이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모든 위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도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통해서만 봐도 이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원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의 기준점을 잡는 역할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또는 듣는 얘기 중에 어디야? 어디에서? 뭐 이런 어디? 네, 맞아요. 어디?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게 바로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장소는 장소 이름으로서 그 위치를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포인트에 대한 정확한 수치 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들을 정해 놓고 이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면 도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도로 노선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할 것이냐. 네. 터널을 뚫을 때 한 방향에서 뚫지 않잖아요. 좀 기니까 이쪽에서 뚫고 이쪽에서 뚫을 때 중간에서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교량을 넣을 때도 이쪽에서 교량을 만들고 이쪽에서 만들었을 때 가운데서 턱이 생기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맞으려고 하면 위치, 좌우, 이 평면의 위치뿐이 아니라 높이값까지 다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만들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46년간의 그 세월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쌓아오셨던 노하우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토지리정보원은 46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기관이고요. 국가의 위치나 지도를 제작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첨단 장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첨단 장비는 우주로부터 위치를 결정을 할 때 측정하는 별의 신호를 측정하는 이런 첨단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구의 자기장이나 또는 지구의 중력 이런 것들도 측량하는 그야말로 지구 과학을 측량하는 전문 장비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다 만든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원활하게 제공해주는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많은 국민들이 또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지도 박물관입니다. 국내 유일한 박물관인데요. 여기 오시면은 고지도부터 현대지도까지 다양한 지도도 볼 수 있고, 독도가 들어간 외국의 독도의 지명이 들어가 있는, 또 동해의 지명이 들어가 있는 이런 다양한 지도들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토위성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성과가 있었나요? 국토위성센터가 지금쯤이면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네. 2기의 위성이 지금쯤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그 영상을 받아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네. 예기치 않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내년 3월이면 발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위성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성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그다음에는 이제 데이터가 내려오면 수신하고 저장하고 처리해서 국민들한테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 그거 처리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가 장착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지금 거의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자체 국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가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지금 연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에 국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완료를 하셨는데 먼저 그 국토위성이라는 거, 이거를 기획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국민들한테 어떤 그 효용이 있겠습니까? 이 위성이라는 것은 지구로부터 한 500km? 500km 상공에 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장소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구를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주기적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기술이 좋아서 거의 50cm 정도를, 그러니까 자동차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이 한반도뿐이 아니라 우리 주변 지역, 그다음에 전 세계 모든 곳의 지리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가 있고요. 이 위성이 지금 만들어진 것은 국토교통부하고 과학기술부하고 두 합쳐서 만든 위성인데, 가장 중요한 미션은 우리 국토를 잘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계획하는 데 사용이 될 겁니다. 요즘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밀 도로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일반 지도 제작이랑 좀 다른가요? 어떻게 제작이 되는 건가요? 일반 국민들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에 센서를 많이 달아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 센서만을 이용할 때는 안전에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깜깜한 밤이나 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나 그렇죠. 눈이 와서 차선이 안 보일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럴 때도 자동차가 정확한 위치를 확보를 하고 그 루트를 따라서 자율적으로 갈 수 있게 하려면 그 자동차 안에 정밀한 도로가 탑재가 돼야 되고요. 그 정밀한 도로는 25cm 정도의 허용 오차만 가지는 굉장히 정밀한 차선이 다 그려져 있고, 횡단보도, 뭐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이 리드선까지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정확한 것이고요. 이런 정밀 도로 지도는 자율주행 자동차뿐이 아니라 앞으로 로봇이나 드론 이런 쪽에도 많이 쓰일 겁니다. 앞으로 국민한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뭐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생산한 데이터는 가급적 국민들이 편리하게, 그다음에 쉽게 많이 사용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으로는 뭐 항공 사진, 정사 영상, 수치 지도 뭐 이런 뭐 수십 종의 데이터들을 바로 접속하면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것도 무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민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것이 옛날 고향을 보고 싶어하는 항공사진 이런 것들 보고 싶어하는데 그럴 때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어디 지역에 무슨 지도를 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출력을 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뭐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서 인터넷 또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모두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대한민국의 기준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위성에도 기준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계시다고요? 옛날에는 땅에서부터 기준점을 잡았지만 지금은 위성을 이용을 해서 사실상 기준점을 잡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GPS 위성. 네. 그게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항법 위성 장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국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글로나스, 유럽에서 운영하는 갈릴레오, 중국에서 운영하는 바이두 이런 위성들은 누구든지 전 세계에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성 수신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부터 위성으로 내려오는 수신 신호를 받으면 이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항상 똑같은 위치에서 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77개를 설치를 해놓고 이 77개에서 내려받은 이 신호값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측량하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이 값을 제공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이 값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성 기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3차원 정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단계에 좀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실내 공간 정보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그 선진국만큼 그렇게 구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앞으로 이걸 좀 더 해 나가겠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요즘 언론을 보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가거나 이렇게 보면 아마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고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 국토의 모습을 사람들이 가장 인지하기 쉬운 3차원으로 디지털로 그대로 만들어 가는 이 디지털 트윈 작업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모든 기기들이 정밀해지고 이 수요자들도 정확한 걸 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정밀하고 인지하기 쉬운 3차원으로 이걸 만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만들고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에서 공간들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들은 직접 들어가서 측량을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미 건물을 설계를 할 때 설계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 도면을 이렇게 컨버전을 해서 저희가 만든 것과 이렇게 일치를 시키면 실외와 실내가 3차원으로 다 만들어지는 그런 그야말로 디지털 트윈이 될 텐데요. 아마 그런 개념도 다 썼고 기술 개발도 어느 정도 됐지만 워낙 국토 공간이 넓다 보니까 다소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국토의 디지털 트윈이죠. 아시다시피 이 물리적 개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파트도 세우고 건물도 세우고 도로도 닦고 하천도 고치는데 한 번 손을 대는데 잘못 판단을 해버리면 복구하기도 힘들지만 복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 후손들한테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이 디지털 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이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이 된 다음에 한다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완전한 형태의 디지털 트윈, 국토를 완전하게 3차원으로 구현하는 이 업무를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이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스마트 시티 기술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공간 정보입니다. 공간 정보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가공하는 기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발전해온 우리의 공간정보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에 거듭해서 세계를 주도하는 핵심 기술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